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끝까지 오리발 내밀 거야? 여기 사진 내가 직접 찍은 거야. 그 남자들 다 너와 골프를 치고 호텔에 간 남자들이야. 도대체 내가 모르는 남자가 몇 명이냐고? 글쎄 나도 셀 수가 없네. 왜, 궁금해? 내가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쇠고기도 사고 쌀도 샀어. 넌 맛있게 먹었잖아. 따지고 보면 너도 공범이야. 뭐, 내가 너한테 돈 벌어 오라고 한 적 있었어? 웃기지 마.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다고? 알았다면 내가 그걸 먹었겠니? 더럽게. 어차피 너랑 나는 결국 갈라지게 되어 있었어. 난 이미 다 준비해놨어. 이혼 소송도 내가 먼저 낼 거야. 넌 이미 패배자야, 정규남.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시다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바닥을 짚고 일어서서 지금은 전국의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훌륭하게 재기하신 정규남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규남 씨, 52. 그는 경기도 부천의 낡은 철물상가 한쪽에서 30년 가까이 철물 부품 유통업을 해오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젊은 시절 지게차도 없이 맨손으로 거래처를 뛰며 시작한 장사. 비 맞으며 철판을 옮기던 시절 손가락 끝은 늘 녹슨 못에 베여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진 않았지만 신용 잃은 적 없고 거래처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한테 속지 않고 살아온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떳떳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고지식하지만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규남 씨의 곁에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아내 유지연 씨가 있었습니다. 유지연 씨, 46. 평범하지만 정갈한 외모, 딱히 세련되진 않아도 늘 자기 관리에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솜씨가 좋아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가정일도 깔끔하게 해내는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 없이 부부만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삶이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무던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좀 답답해서 그런데 지인 언니가 골프 같이 배워보자고 하더라고. 자세 좀 되니까 배워보면 좋겠다나 봐. 정규남 씨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만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좋지 뭐 하며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첫 단추였다는 걸. 며칠 뒤 아내는 인터넷에서 중고 골프채 세트를 골라 보여주며 이게 입문용인데 싸게 나왔다 하며 웃었습니다. 값은 60만 원. 남편은 선뜻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아내는 그날 밤 샴푸향이 나는 새 골프 장갑을 끼고 거울 앞에서 백스윙 자세를 따라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규남 씨는 참 귀여웠습니다. 이후로 아내는 골프 유튜브를 틀어놓고 요리를 하기도 했고 마당에서 신문지를 말아 쥐고 스윙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를 보정해준다는 벨트도 사서 착용했고 거실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규남 씨는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정말 재미있나 보다. 다행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내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습은커녕 집에서는 골프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내기에서 얼마를 이겼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짜로 골프 쳤어. 그것도 20만 원 벌고 왔어. 내기에서 또 이겼다니까 감이 살아있어. 그녀는 뭔가에 들떠 있었고 골프는 이제 더 이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따오는 무대였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은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늘 고개를 끄덕여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규남 씨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주 골프를 나가는데 요즘은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없네. 자세 얘기도 안 하고 장비 얘기도 안 해. 근데 매번 이긴다고? 더 이상 거실에 골프 매트는 깔리지 않았고
유튜브 영상도 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 산 골프복은 화려해졌고 화장은 더욱 짙어졌으며 나가기 직전엔 향수를 뿌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아주 작고 찬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골프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의심하거나 캐물을 만한 결정적 이유는 없었기에 그저 속으로만 반복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믿음, 나는 사람을 볼 줄 안다는 자존심이 바로 눈앞에서 서서히 깨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깨진 조각들이 곧 그의 인생 전체를 베어버릴 날이 오고 있다는 걸. 아내의 골프는 어느 순간부터 운동이 아니라 미션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꼭 2타 차로 이길 거야. 이번에는 필드 끝나고 고기까지 쏜다네. 이제는 스윙 자세나 클럽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오직 이겼는지 졌는지 얼마를 땄는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정규남 씨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은 연습 안 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제 감으로 쳐 연습 안 해도 이겨. 그 말이 그날은 그냥 웃고 넘겼지만 이상했습니다. 진짜 골프를 좋아하던 시절엔 밤마다 유튜브로 프로들의 스윙을 보던 아내가 이제는 클럽 번호도 잘 모르는 듯한 말투로 몰라도 돼. 나는 그냥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는 게 왠지 뭔가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골프를 다녀온 날이면 아내는 늘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유독 들떠 있었고 항상 비슷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30 벌었어. 운도 좋고 사람들이 좀 약하더라. 어제보다 더 이겼어. 내가 요즘 완전 잘 나가. 그런데 그날도 아내는 평소처럼 30 벌었어 하고 웃었지만 정규남 씨는 우연히 SNS 뉴스피드에서 한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호성 골프장. 오늘 폭우로 전면 폐장. 정오 기준 필드 운영 중단 글에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필드 줄줄 흐르는 계곡물처럼 무너진 벙커 경사면. 정확히 아내가 오늘 다녀왔다던 그 골프장이었습니다. 정규남 씨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소파에 기대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기름 냄새, 즐겁게 반짝이는 표정, 그리고 입가에 맺힌 말. 어휴, 오늘 힘들어서 그런가. 고기 엄청 당긴다. 하지만 정규남 씨의 눈엔 그 말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골프장이 다쳤다는데 그럼 당신은 오늘 어디에 다녀온 거지?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규남 씨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림, 그 모든 정적 속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기 골프만 하는 게 맞을까?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지인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외출했고 정규남 씨는 혼자 남겨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서 익숙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아내가 깜빡 잊고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정규남 씨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한 줄을 보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다 30 더 챙겼어요. 숙소는 늘 그 방으로 해놨습니다. 한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 손을 떨며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내용을 스크롤하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 진실을 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 메시지가 말 그대로의 뜻이라면 자신이 살아온 20년,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규남 씨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위치 추적기, 차량용, GPS 실시간 연동. 그는 그 검색창 앞에서 몇 분을 망설이다가 결국 소형 자석 부착형 추적기를 하나 주문합니다. 설명에는 차량 하단 외부에도 장착 가능, IP67 방수 방진, 실시간 위치 전송,
스마트폰 전용 앱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98,000원.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택배 상자를 열어보며 그는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그는 조용히 차량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후방 범퍼 아래 타이어 쪽 전선 옆에 조그만 장치를 흔들림 없이 붙여두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모른 채 살게 될지도 몰라. 며칠 후 아내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도 필드 나가. 언니들이랑 골프 치기로 했어. 오늘은 40 따고 올 거야. 정규남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추적기 앱이 실행된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살며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리버그린 호텔 도심 외곽, 주차장 도착 시간 오후 1시 32분. 머무는 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확신보다 더 깊은 배신과 공포가 섞인 감정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정규남 씨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이젠 직접 확인할 시간이야. 정규남 씨는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은 채 스마트폰 속 추적기 앱만 바라보며 지도 위에 고정된 위치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도심 외곽, 한적한 도로 끝에 위치한 중급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 리버그린 호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엔 몇몇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정규남 씨는 조용히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안에 유지연 씨였습니다. 옆에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골프복 차림의 중년 남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유지연 씨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머금은 채 호텔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규남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 자리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은 먹먹했고 숨이 막히듯 목이 말랐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도 사람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골프라며? 내기라며? 이게 도대체 뭐야?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20만 원 벌었어. 감이 좋아 이겼다니까. 몸은 좀 힘들어도 내가 잘 치니까. 그 모든 말의 끝에 진짜 의미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정규남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떤 추궁도, 어떤 소란도 없이.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엔 단 한 줄기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끝이다. 며칠 뒤 정규남 씨는 식탁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기 좀 앉아봐. 아내 유지연은 화장기 있는 얼굴에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 순간 정규남 씨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GPS 기록, 호텔 출입 시각, 블랙박스 캡처 화면.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알게 됐구나. 정규남 씨는 이를 악문 채 묵직하게 묻습니다. 대체 왜 이랬어? 그러자 유지연은 팔짱을 끼고 처음 보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왜냐고? 당신이 그동안 뭐라도 했어? 당신이랑 있는 게 숨 막혔어. 난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어. 정규남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 쉬고 싶다고. 남자 한 두 명도 아니고. 너가 도대체 뭐야? 너의 정체가 뭐냐고.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너의 이런 행동이 나 때문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어도 이게 대체 말이 되는 행동이냐고? 그럼 그 돈으로 쇠고기 사서 구워 먹고 쌀 싸서 밥해 먹고 다 했어. 넌 맛있다고 잘 먹었잖아. 알고 보면 너도 나와 같은 공범이야. 내가 너에게 돈 벌어 달랬어? 너가 몸으로 벌어온 돈으로 쇠고기를 먹을 것 같아. 더럽게 번 돈으로.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난 이미 모두 준비해뒀어. 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할 거야. 넌 결국 거지가 될 거고.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상가도 이미 당신 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은 지 오래야.
경기 안 좋아진다며 당신 이름으로 대출 신청서 낸 거 기억 안 나? 내가 대신 서류 내주고 은행이랑 전화한 것도 기억 안 나? 당신이 나 믿고 넘겼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그걸로 다 끝낸 거야. 서류엔 전부 당신 서명 있지? 그럼 누가 피해자겠어? 정규남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돈은 어디다 썼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없어. 뭐, 내가 쓴 거야. 내 옷 사고 골프 치고 새 남자 만나서 호텔 다니고 그리고 새 출발 준비했지. 물론 법정에서는 살림 살고 당신 뒷바라지 한다고 돈을 썼다고 하겠지만 그게 전부 대출금이었단 말이야?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받은 돈이야. 이자도 당신 이름으로 나가. 나는 한 푼도 책임질 거 없어. 정규남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아니지만 대출 악용 정황 있음, 공동명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된 자금은 없음, 불륜 상대 특정 불가, 위자료 청구 어렵다, 명의는 남편, 사용자는 아내지만 입증 불가,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정규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가는 담보대출 이자 연체로 경매에 넘어갔고 계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텅 비어 있었으며 아내는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 카드론, 운영자금 명목 대출까지 진행해 정규남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모든 부채만 남은 채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제 월세 보증금 200만 원 남짓의 지하방에 살며 하루 두 끼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전화기는 빚 독촉으로 울려댔고 그의 통장에는 잔고 5천 원, 사업체는 폐업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서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수는 안 될지 몰라도 내가 다시 서는 건 누구도 못 막아. 며칠째 정규남 씨의 통장 잔액은 5천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라면마저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어 있던 안내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다사랑복지재단 어르신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나이는 아직 52. 자신이 어르신이라 불리는 게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지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는 굽은 허리를 가진 노인들과 힘겹게 걸어온 듯한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규남 씨는 말없이 그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줄이 짧아지는 동안 그는 손을 모은 채서랍 속 먼지처럼 작아진 자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차례가 되어 플라스틱 쟁반을 건네받은 그는 말없이 앉아밥 한 숟갈, 국한 모금에 천천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자원봉사 여성이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 한마디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 한 끼가 그에겐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정규남 씨는 다사랑 밥상에서 밥 한 끼를 먹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끼의 따뜻한 국밥은 그의 빈속은 채워주었지만 그의 삶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날은 흐렸고 간간히 떨어지는 봄비는 그의 어깨를 차갑게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뒤편 작은 창고 옆에서 뭔가를 분주히 나르고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묵은 이불과 박스를 끌어내려다 발을 헛디뎌 쓰러질 뻔한 순간 정규남 씨는 재빨리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감사하다는 말보다 먼저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양반 손이 아주 따뜻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손 보기 드물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일할 생각은 없소? 정규남 씨는 망설였습니다. 일할 생각이야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불량자의 주소지도 일정치 않은 그에게 누가 기회를 줄까 싶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노인은 작은 창고 정리 일이라며 하루에 5만 원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나와도 되고 일 있으면 부르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정규남 씨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날 밤 지하 월세방 안에서 정규남 씨는 오랜만에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차는 김치 한 가지였지만 그 밥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며칠 뒤 그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성, 복지관 자원봉사자였던 송민정 씨, 48. 그녀는 처음엔 정규남 씨를 복지 수급 대상자로 알았지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주고받았던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며 점심을 함께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온기가 있었고 정규남 씨는 그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 무렵 복지관 뒤편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뜨거운 종이컵 라면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 냄새 속에서 바람이 불고 정규남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정 씨는 왜 여기서 봉사를 하세요? 송민정은 조용히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신 뒤 잠시 정면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나도 인생 한 번 망한 적 있어요. 아들 아빠 10년 전에 도망가듯 떠났거든요. 빚 남기고 그때부터 혼자 아이 키우고 살고 아들 군대 보내고 나니까 뭐라도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조금은 쓸쓸했지만 아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나 도와줬던 것도 없었는데 그냥 나도 누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정규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복지관 측에서 정리하던 창고 하나를 임대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쓸 사람 없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창고, 비닐 덮인 식당용 냉장고, 덜컥거리던 업소용 에어컨, 폐업한 고깃집에서 나온 사구 가스렌지, 곰팡이 낀 스텐 접시 살균기. 송민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찍었고 중고 물품 사이트에 글을 올려줬습니다. 남편 몰래 나온 손님처럼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거 수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고치지 말고 그냥 수리 요망으로 내보내요. 배송은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제가 트럭 불러놨어요. 처음엔 하루 한 건, 그 다음은 사흘에 2건, 일주일 뒤엔 단골 카페에서 업소용 냉장고 3대를 한꺼번에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정앤송 생활유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이 막 끝난 초봄,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코끝을 스쳤지만 서울 외곽의 작은 창고 안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창고 안쪽 한켠 중고 스팀기에서 흘러나온 물기 냄새, 스테인리스 위에 쌓인 먼지들, 그리고 나란히 무릎을 맞댄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 정규남 씨와 송민정 씨는 조용히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시선을 두지 않은 채 그저 국물에 젖은 젓가락만 움직이며. 한참이 흐르고 먼저 말을 꺼낸 건 송민정 씨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보일 수 있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사람이 무섭고 사랑이 두렵고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워서 아예 사람을 안 보고 살았거든요. 정규남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될지 정말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등을 대고 누울 수 있는 손바닥만한 자리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 밥 굶지 않고 내일도 당신과 함께 일하고 같이 라면 한 그릇 먹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자 한자가 바닥에서 올라온 생의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다면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요.
나도 아직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도 너무 큰 아픔이 있어서 그게 누군가에게 닿기만 해도 그 사람까지 상처 입을까봐, 내가 그 사람마저 무너뜨릴까봐 겁이 났어요. 정규남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도 너무 큰 배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쩌면 내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민정 씨를 만나고 나서 그 상처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아픔이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면에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다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정규남 씨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은 천천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등을 감싸 안은 팔 묵직한 침묵, 가슴에서 울컥 차오르는 무언가, 세상에 둘뿐인 것처럼 오직 둘만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 고요하고 깊고 따뜻한 포옹. 눈물은 서로의 어깨에서 말없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창고안 칸전등은 노랗고 바닥엔 기름때가 채 마르지 않은 콘크리트. 정앤송 생활유통. 간판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이름 안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현실의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고로 들어온 물건은 폐업한 중식당에서 나온 사도어 식당용 냉장고 한 대. 문짝 하나는 잘 닫히지 않았고 내부엔 배인 양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규남 씨는 드라이버를 들고 송민정 씨는 락스를 희석한 물로 스펀지를 적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한 대의 냉장고가 팔리면 두 사람의 하루가 굶지 않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트럭에 실어온 건 업소용 제빙기, 고장난 아이스머신, 쇼케이스형 음료 냉장고. 정규남 씨는 파워가 약한 고압 세척기로 틈새 먼지를 털어내고 송민정 씨는 상품을 하나하나 찍어중고 거래 사이트, 소상공인 장터, SNS 단골방에 직접 등록했습니다. 세척 완료. 기능 이상 없음, 하단 코너 찍힘 있음, 교환 환불 불가, 정직하게 안내드립니다. 모든 물건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하나 구입하려는데 정앤송은 정직하게 판다는 말 들어서요. 그 한마디에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폐업한 고깃집의 가스렌지, 2대 철거된 포장마차의 간이 싱크대 카페에서 빠져나온 고압 에스프레소 머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나온 기계들이 조금씩 창고를 채워갔고 두 사람은 그것들을 다시 사람 곁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규남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중고를 팔지만 사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같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면 둘은 트럭 위에서 비닐을 덮어가며 물건을 날랐고 무릎이 아플 때는 창고 바닥에 앉아 기계에 바람을 불어넣듯 조심조심 닦고 조였습니다. 매출은 처음엔 하루 5만 원, 그 다음 주엔 18만 원. 하지만 둘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고 모든 거래를 정직하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여보, 주문 넣고 2일 지났는데 아직 배송 안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지금 곧 직접 트럭 몰고 간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갑니다. 그렇게 서울 본점 창고의 하루는 점점 바빠졌고 하루 평균 판매 수는 사건, 주문 예약은 일주일 대기. 둘은 매일 밤 도시락 하나로 식사를 때우며 그날의 클레임, 칭찬, 반품 요청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사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사는 장사예요. 정앤송 생활유통은 2년 만에 서울 본점 창고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성장했다.
하루 20건 이상의 거래 중고 냉장고와 업소용 기기들이 트럭에 실려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사람이 부족해지자 정규남 씨는 함께 일해온 현장 사람들을 직원으로 지사장으로 채용했다. 대전, 광주, 김해각 지역에 창고를 만들고 버텨온 사람들을 보내 지사로 키웠다. 그는 매주 지방을 돌며 현장을 직접 챙겼고 송민정 씨는 본사에서 모든 흐름을 정리했다. 출장 갈 때마다 그는 본사에 있는 송민정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죠? 김의 물건들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도를 잘해서 그래요. 송민정 씨는 웃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현장을 잘 품어서 그런 거죠. 전 그냥 서포트일 뿐이에요. 무거운 걸 많이 들었더니 무릎이 안 좋아. 조금씩 통증이 있어. 네, 알았어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참 좋은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 제가 클릭해서 주문해 놓을게요. 고마워, 여보. 서로를 사장님, 이사님이 아닌 여보, 당신이라 부를 만큼 그들의 삶은 하나로 엮여 있었다. 정규남 씨는 말했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살린 이 창고들이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이제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비 오는 오후, 서울 본점 창고 앞 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유지연이었다. 정규남 씨의 전처, 초췌한 얼굴, 낡은 가방 젖은 바지 끝.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서 서성였다. 정규남 씨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다 망했어. 나도 나이가 들고 그 사람들 다 떠났고 건강도 안 좋아. 지금은 정말 당신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담담히 말했다. 그래, 너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그땐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지금은 뭐라도 할 수 있어. 도와줘. 한 번만. 정규남 씨는 비에 젖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그때 넌 내 인생을 전부 부쉈어. 그리고 나는 그 폐허 위에다 시집을 지었지. 그는 창고 안쪽을 돌아봤다. 거기엔 서류를 정리하던 송민정 씨가 있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그 폐허를 함께 치우고 함께 새로 지은 사람이야. 그녀는 주저앉았다. 정규남 씨는 뒤돌아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작은 방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었다. 당신 괜찮아요? 응, 정말 괜찮아. 정규남 씨는 미소 지었다. 이젠 뒤를 안 봐도 돼요. 우린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참 좋은 무릎 보호대를 추천해 놓았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